고기는 줄였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63세 김정순 씨는 대장 내시경 결과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방도 줄이고 붉은 고기도 피하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며 살아왔던 지난 몇 년. 건강검진에선 항상 양호 판정을 받아왔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레 꺼낸 단어는 조기 대장암 의심.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겹살은 잘 안 먹어요. 먹더라도 꼭 상추에 싸 먹고 마늘이랑 고추, 쌈장 곁들이니까 나름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조합,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온 쌈밥의 상식이 오히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쌈에 싸먹는 고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함께 싸먹는 그 채소와 양념의 조합입니다. 상추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곁들여온 한 가지 채소와 조미료 조합이 발암물질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이론이 아니라 세계 식품영양학계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기를 끊느냐 마느냐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드리고 싶은 건 이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영상에서는 고기보다 무서운 채소의 정체, 암세포가 자라는 조합, 그걸 피하는 안전한 식사법, 하나하나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 거. 혹시라도 고기 드실 때마다 그래도 쌈채소 곁들이니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번 식사 때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당신의 몸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쌈채소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한가요? 쌈장 안 먹고 뭘 곁들여야 하나요? 남겨주시면 성분 분석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몰랐던 건강식의 이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식이영양 상담과 건강식단 컨설팅을 전문으로 해온 생활영양을 연구하다 보니 병원 현장보다는 환자의 식탁과 밥상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식이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과 하루 세 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조합해서 먹는지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고기는 줄였는데 왜 건강이 나빠졌을까요? 채소는 많이 먹었는데 왜 간 수치가 오르고 소화가 안 될까요? 이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하버드 영양공중보건대학원, 그리고 이탈리아 볼로냐 식품과학대학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정리해 보면 건강에 좋다는 채소라도 조합과 방식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들은 이론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실제로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발암성 조합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겹살 한 점, 쌈장에 찍어 상추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마늘 한쪽, 청양고추 반 개, 입안 가득 넣고 씹을 때의 그 고소함과 짭짤한 자극.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사를 그래도 건강한 고기 식사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기름진 고기를 그냥 먹지 않고 채소와 함께 그리고 된장이나 마늘로 소화를 돕는 방식.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익숙한 한 입안에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쌈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채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넣는 마늘과 고추 그리고 생양파가 핵심입니다. 이 채소들은 분명히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암 예방 식품으로도 자주 소개됩니다. 하지만 고온에 구운 고기와 함께 생으로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자료에 따르면 고기 단백질과 지방이 고온에서 조리될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쌈장 속 염도 높은 나트륨 그리고 마늘 고추의 매운맛 성분과 결합할 때 위점막과 장벽을 더 자극하고 염증성 반응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단발성 자극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 우리 몸이 그것을 기준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이나 고추의 캡사이신은 적당량일 때는 소화 촉진이나 해독 기능을 도와줄 수 있지만 고기에 열화된 지방산과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면 위와 장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DNA 복구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은 매주 3회 이상 직화구이, 고기, 매운 채소 조합을 섭취한 그룹에서 대장점막 내 염증 수치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세포 돌연변이 유전자의 발현율도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된장과 쌈장의 염도입니다. 된장 한 스푼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평균 800에서 1000mg. 여기에 쌈장이 더해지면 짠맛, 매운맛 탄 고기 기름이 동시에 위장을 자극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쌓이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인 만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 세포, 재생 방해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조합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적이라는 것이죠. 매주 회식 때, 가족 외식 때, 그래도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싸먹은 고기와 채소의 조합이 사실은 면역을 무너뜨리고 세포를 지치게 만드는 조합이었다는 사실.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죠? 쌈도 안 되고, 된장도 안 되고, 고기도 줄여야 한다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무조건 끊어라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몸이 좋아하는 조합, 그리고 쌈장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재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고기랑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가요? 마늘도 안 되고 고추도 안 되면 도대체 뭘 곁들여야 하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수년 동안 현장에서의 상담과 세계 여러 식품 영양학 연구 자료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딱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원칙, 직화구이를 줄이고 조리법을 바꿔라. 탄 고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고소한 향과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시지만 그 속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그리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1급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많은 논문과 보고서들이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 불에서 고기를 익히는 방식, 기름이 떨어지며 연기나는 불판, 검게 그을린 부분을 그대로 먹는 습관은 실제로 암 유발률을 높인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예방의학연구소에서 50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주 2회 이상 직화구이 섭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 선종 진단 비율이 2.4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드실 때는 끓이거나 찌는 방식 혹은 중약불에 천천히 굽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 원칙, 곁들이는 채소를 바꿔라. 고기만 문제인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고기보다 더 자주, 더 많이 곁들여지는 채소의 종류와 상태가 우리 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건 마늘, 고추, 생양파처럼 자극이 강한 생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 자체는 항산화 작용이 있지만 고기 속 포화지방이나 발암물질과 만나게 되면 소화기관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대신 곁들이면 좋을까요?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 식이학과에서는
고기 섭취 시 위장 부담을 줄이고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성 채소로는 치커리, 배추, 상추, 무순, 케일 등을 권장합니다. 특히 데친 배추나 찐 케일은 생채소보다 위장에 부담이 적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고르게 들어있어 발암물질 해독 효소를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채소를 먹을 땐 익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늘도 양파도 고추도 생으로 먹는 것보다 데치거나 살짝 익혔을 때 자극은 줄이고 유효 성분의 흡수율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도쿄대 식품과학연구소의 실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원칙, 쌈장을 바꾸고 나트륨을 줄여라. 쌈장. 맛은 좋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나트륨 함량은 상상 이상입니다. 시판 쌈장 1스푼에는 나트륨이 800에서 10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니까 단 한 끼에 반 이상을 넘기는 셈이죠. 문제는 여기에 된장, 마늘, 고추까지 더해지면 염분, 매운맛, 열화된 지방의 삼중 자극이 위점막을 공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쌈장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신 집에서 만든 저염 쌈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된장 반 스푼, 다진 무나 양파 소량, 참기름 한 방울, 물로 농도 조절. 이렇게 만들면 짠맛은 줄이고 향과 깊이는 살린 안전한 쌈장이 완성됩니다. 이 조합은 볼로냐 식품영양대학 실험에서도 염분 부담 없이 발효식품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최적 구성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조리법 바꾸기, 곁들이는 채소 교체하기, 쌈장 줄이거나 저염으로 바꾸기. 이것만 지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식사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드시던 식사에서 단 한 가지 요소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꿨을 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왜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조합이 만들어내는 생리적 효과의 차이입니다. 이제 다음은 어떤 식재료끼리 궁합이 맞고 어떤 조합이 혈관과 장에 이로운 반응을 일으키는지 실제 음식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고기, 같은 채소, 같은 쌈장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몸속에서 벌어지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좋은 것끼리 같이 먹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음식은 단순한 더하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성분끼리 만나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해독을 방해하거나 염증을 키우는 조합이 되기도 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겹살 한 점, 생마늘 한 쪽, 청양고추 반 개, 된장 듬뿍, 상추로 싸서 한 입에 넣었을 때 이 한 쌈 안에는 고온에서 생성된 지방산 산화물, 자극적인 매운 성분, 고염도의 나트륨, 날것의 향신 채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입은 즐겁지만 위장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간은 해독에 에너지를 쓰며 장 점막은 염증을 막기 위해 방어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반대로 고기를 센 불이 아닌 중불에서 구워 탄 부위를 제거하고 생마늘 대신 익힌 마늘이나 데친 양파, 쌈장은 반 스푼만 넣고 채소는 데친 케일이나 배추잎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고기를 먹었지만 위산 자극은 줄고 발암물질 결합 가능성은 낮아지고 소화효소 분비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조합의 차이는 단지 맛이 아닌 몸이 어떤 방향으로 반응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전형적인 쌈 구성은 이렇습니다. 삼겹살 한 점을 구워서 생마늘 한 쪽, 생고추 몇 조각을 곁들이고 시판 쌈장 한 스푼을 올린 다음 상추 2장에 싸서 흰쌀밥 반 공기와 함께 먹는 방식이죠. 입안은 자극적이고 개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조합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며 탄 고기와 매운 생채소의 반복 섭취로 인해 발암 물질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삼겹살 대신 중불에서 구운 항정살이나 닭다리살을 사용하고 마늘은 생으로 넣는 대신 가볍게 구워내거나 양파는 생 대신 데쳐서 부드럽게 곁들입니다. 쌈장은 시판 제품 대신 된장 반 스푼에 다진 무와 참기름 몇 방울을 넣어 집에서 저염 버전으로 만들어 쓰고 상추 대신 찐 케일 잎이나 데친 배추 잎을 사용합니다. 밥은 흰쌀 대신 잡곡밥을 3-4숟갈 정도만 담아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전체적인 염도는 눈에 띄게 줄고 위장 부담도 덜하며 간에서 작용하는 해독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고 몸속 염증 반응도 훨씬 완만하게 조절됩니다. 결국 핵심은 뭘 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서 조합하느냐에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조정 하나가 몸의 내부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의 조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으로 내 몸의 내부 생태계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하버드 영양대학원의 연구팀은 같은 식품군을 먹더라도 조리 방식, 조합 순서, 식사 시간에 따라 염증 유발 지표와 세포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최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생채소가 늘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겪는 분들은 매운 채소를 날로 먹는 습관이 오히려 위점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고 이는 만성 염증 세포 돌연변이 종양세포 활성이라는 나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고기와 손잡고 들어오는 그 친구들, 즉 곁들이는 채소와 양념의 얼굴을 바꿔보세요. 그 조합이 몸속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건 하루 이틀만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주, 2주, 4주 반복될수록 몸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부드러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합을 언제 먹느냐에 따른 몸의 반응 차이입니다. 같은 음식을 점심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 그것만으로도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될 수도 반대로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은 저녁보다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소화효소와 담즙 분비가 활발하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고기와 된장류 섭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야간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대사 기능이 느려져 같은 고기를 먹어도 더 오래 위에 머물게 되고 그만큼 위점막 자극도 길어집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 고기 쌈장을 자주 먹는 분들은 위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며 실제 식도 상피세포의 손상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게 도쿄대 소아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따라하셨고 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던 황금 식사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고기의 조리법과 곁들이는 채소의 상태입니다. 삼겹살을 그대로 직화구이로 굽기보다 항정살이나 닭다리살 같은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중불에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불이 너무 세면 고기 표면이 타면서 발암 물질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센 불보다는 노릇노릇하게 속까지 익도록 익히는 중약불 조리법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마늘이나 양파는 생으로 넣는 것보다는 기름 없이 후라이팬에 가볍게 구워주거나 데쳐서 사용하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매운맛으로 인한 위 자극은 크게 줄어듭니다. 쌈장은 시판 제품 대신 된장 반 스푼에 다진 물을 조금 넣고 참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짠맛을 줄이고 향은 살리는 방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면서도 쌈장의 강한 염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쌈 채소는 상추나 깻잎보다 찐 케일 잎이나 데친 배추 잎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케일은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배추는 위 점막 보호에 효과적인 비타민 U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고기와 함께 먹었을 때 위장 부담을 줄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밥은 흰쌀 대신 잡곡밥 3-4숟갈 정도로 소량 곁들여 주세요. 단백질, 채소, 곡물의 비율이 고르게 맞춰져야 식사 후 혈당 상승도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식사 순서입니다. 쌈을 먹기 전에 먼저 채소나 나물 반찬을 한두 젓가락, 그 다음 익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순서로 드시면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고 위가 놀라지 않습니다. 마무리로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물 한 컵이나 무즙이나 생강차처럼 위장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음료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 한 끼를 구성하면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단의 흐름을 재설계하는 것이 됩니다. 저도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바꾸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은 말합니다. 해보니까 어렵지 않네요. 그냥 순서를 조금 바꾸고 고기 굽는 법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가 훨씬 편하고 속이 덜 더부룩해요. 중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조정입니다. 지금 식탁에서 단 한 가지 요소만 바꿔도 우리 몸은 그 변화를 금세 알아차립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변화는 어느 날 분명하게 당신 몸에 나타날 겁니다. 어느 날은 아침 속이 덜 더부룩하고 어느 날은 소화가 편해졌다는 걸 느끼고 어느 날은 전엔 그냥 넘겼던 피로가 확실히 줄었다는 걸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몸 상태와 소화 기능, 기존의 질병 여부에 따라 반드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위염이나 위산 역류가 자주 있는 분들은 양파, 마늘, 고추 등 자극적인 재료는 익혀서 소량만 섭취하시고 된장이나 쌈장처럼 염분이 높은 양념은 반드시 저염 조리로 바꾸어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채소 위주의 식사가 맞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날 것으로만 드시기보다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위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모든 음식은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작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해 주세요. 건강을 지키는 일은 무언가를 완전히 끊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반복하는 습관이 결국 당신의 몸을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식탁과 몸을 건강하게 연결해주는 실천 가능한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지금 식사에서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가장 실용적인 답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 끼의 선택을 통해 내일의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 당신이 들은 이 정보 하나가 건강을 되찾는 길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